내가 직접 이렇게 같이 지낸 정치인 가운데서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나는 가슴에 와 닿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야당 총재를 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 종로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상대를까지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은 항상 이민우 뭐 이런 분을 그냥 거물들을 해서 나와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게 만드는데, 이 형은 이종찬이는 국회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다. 비록 여당이지만 이런 배려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내가 아주 가까워졌을 때 물어봤어요. 대통령께서는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한국 정치에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을 판단해야지 그냥 항상 당의 이익, 개인의 이익 여기에 파묻혀서 계산하니까 큰 정치를 놓치게 된다. 당신은 그렇게 큰 정치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그 속에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걸 계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그래서 정말 배울 게 많은 정치인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부에서는 계속해서 야당 지도자 플러스 알파로 뭐냐, 그 양반은 자꾸 친북 인사로 자꾸 몰았거든요. 뭐 사상적으로 좌익이다, 또 나쁘게 얘기하면 빨갱이다, 이렇게 자꾸 모으니까 그건 나는 부당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그분의 여러 가지를 보면 뭐 노동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공산주의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식의 것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내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감동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한미 동맹 관계는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빨갱이다, 좌편이다 이런 거는 나는 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걸로 자꾸 몰아가니까 내 생각과 당국의 이 정책과는 조금 이반이 있었습니다. 힘들었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한 번도 나는 내 소신을 굽히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김대중 대통령이 망명하고 계셨을 때 미 대사관에서 이 7월 4일 날 독립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도 대통령이 아니라 대표인데 같이 갔었어요. 근데 노 대표가 나보고 이호 여사가 저기 오셨는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인사를 하도록 날 보고 좀 교섭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 어려우냐고. 내가 이호 여사한테 가서 제가 아무개입니다. 노태우 대표께서 인사를 좀 드리겠다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대화하도록 딱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거리낌이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당당했다 이거죠. 나는 그분들에게 악의를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강창성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민주당 후보 캠프에 있었어요. 그분은 내가 옛날에 모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는 이번에 당선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 돕는다면 내가 김대중 후보를 돕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돕겠다 얘기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광옥 그 당시 사무총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한광옥 우리 집에서 만나가지고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절차를 어떻게 하냐. 내가 갑자기 그만두고 이렇게 가면 이건 웃기는 식이 되니까 합당을 하는 절차를 갖추자. 합당을 거치면 후보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절차를 위해서 우리
사무총장하고 있는 장경우 의원과 한광호 의원이 서로 이 구체적인 절차를 좀 협의하라. 그리고서 난 지방으로 또 내려갔어요. 유세하라. 근데 그 장경우 의원이 오해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쪽에서 굉장히 이제 고자세고 항복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런 식이니 이게 우리 자존심이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마음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강창동 장군이 또 메시지가 왔어요. 왜 이렇게 우리 보고 소극적이냐.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냈죠. 소극적이 아니라 그쪽이 소극적입니다. 그랬어요. 다음에 또 교섭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선 그랬더니 강 장군이 맨 나중에 이게 거의 선거가 막바지에 들어갔었는데 강 장군이 딱 나한테 편지가 왔는데 합당 절차 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정주영을 도와서 보수표를 더 많이 흡수해 가면은 김대중 후보가 더 유리하니까 그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후보는 합당할 의사가 있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껄끄럽게 생각하니까 자꾸 방해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냉큼 정몽준이가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게 다 뭔가 물밑 대화가 있었구나 해서 내가 그래서 정주영과 합쳐졌죠. 나는 표를 많이 뺏어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초원복집 사건 같은 것도 난 났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1월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이미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하기 전인데 정주영 씨하고 김대중 후보하고 둘이 만났어. 정주영 씨가 그 동교동을 찾아갔어.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찾아갔지. 정주영 씨가 왔는데 무슨 회담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정당을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자기가 거부를 했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거부하십니까?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저기선 지금 막 이게 새가 불 커지고 있고 야당은 그냥 계속 짜부러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옵니다. 여당 혼자 우뚝 쓰고 야당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뜻밖의 날 보고 그러더라고. 이혼은 약점이 하나 있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할 줄 모른다고 그래. 그게 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딱 김영삼 대통령 세상이 되면 큰 소난이 난다. 그러니까 나는 캠브리지로 간다. 그러니까 날 보고 6개월간 해외 나가 있으라고. 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찍고 나자마자 국회의장 박준규, 김재순 다 토사구팽되고 막 박철원이 잡아놓고 막 그 소동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이었구나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준비해서 나 해외 나갔었어요. 그래서 해외를 나갔다가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영국서 학위 공부하고 있을 때라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 보러 간다고 영국을 딱 도착하니까 일주일 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께서 선생께서 런던 와서 강연하고 갔는데 강연 끝나고 나서 제가 아무개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반갑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더니 오시거든 즉시 연락하라고 뭐 해달라서 그리고 캠브리지로 올라갔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었더니 반갑게 해서 당장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 나는 뭘 했느냐 서울에서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그냥 YS가 독판이고 야당이라는 건 존재가 없어요. 그 내가 이기택 민주당 보고 너희가 그래도 제일 큰 당인데 너희가 주관이 돼서 우리 같은 작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야당 행세를 해야지 야당이 그냥 쭈그러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정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짬짬하게 잘 응하지 않더라고. 근데 그때는 정주영 씨는 겁이 나서 그만둬서 김동길 씨가 대리
대표 대리로 하고 있고 나도 그 당시에 조그만 정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셋이서 합치면 그래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거 하다가 해외 나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캠브리지 올라가서 제가 지난번에는 잘못 도와드렸는데 한 번 더 나오세요. 제가 이번에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돕겠다고 그랬더니 아유, 나는 지금 포기한 상태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당을 이렇게 쪼그라뜨리게 만들면은 이거는 일당 독재가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되게 민주당 총재면 자기가 나서서 이 군소정당들을 다 모아서 자기가 큰 살림을 해야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다 모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택한테 전할 테니까 돌아가거든 야당을 다 모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양반이 1조는 안 듣고 다시 후보로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그러고 야당이 커져야 된다는 주장은 오케이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나설 마음이 조금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조금 있으니까 아니다 다를까 건너갑시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국 갔다 왔냐고.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만나자고. 만났더니 지시가 내려왔는데 야당 합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냐면 나하고 김동길, 이기택 이렇게 세 개만 합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김근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합치고 박찬종이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지만 그것도 끌어넣으라고. 그래서 크게 만들어서 여당하고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때부터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시 이기택 자기 그 기득권이 놓칠까 봐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사이에 95년에 지방선거가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을 했어요. 어느 날 날 딱 부르더니 경기지사 후보로 나가라 이게. 나 서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경기도에 우리 선영이 저 장단 아니에요. 파주 장단. 다 조사했다 이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나가면 조순 서울시장 이종찬 경기지사 이렇게 나가면 확 전국을 뒤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가라고 자꾸 하는데 그게 못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양반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 이게 안 되겠다 해갖고 우리 당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건 주동을 했어요.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었지 않았어요? 근데 신당 만드는 바람에 나도 떨어졌지. 왜냐 사람들이 야당을 깼다고 그래서 표를 안 주더만.